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키스를 언제 하셨나요? 저는 첫 키스를 5살 때 유치원 사슴반에서 했습니다. 제 짝꿍이 엄청 이뻤는데 제가 그 짝꿍에게 귓속말 한다면서 불러가지고 볼에다가 뽀뽀를 했습니다. 아마 그 뒤로 손잡고 다녔던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싫어했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5살이었던 박남주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남녀 사이에 오늘부터 1일이 되는 것과 오늘부터 전과 1범이 되는 것은 한 끗 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별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귀기 싫다고 하는데도, 이제 제발 좀 헤어지자고 하는데도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을 너무나도 믿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한두 번 정도 교제를 요구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3번부터는 가능합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3번 이상 들러붙어갖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 2번뿐이라도 명백하게가 중요해요. 명백하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귀자고 하는 사람이든 요구를 받는 사람이든 숫자를 세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계속 지켜보는 행위,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뭐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은 이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없어요. 거절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했는데도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도 신고해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야, 나 니네 집 주소 알아,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칼을 꺼내서 이렇게 대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피를 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죽을 거라고, 나 자살할 거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빵칼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린다고 해도, 자살할 거라고 해도 이것은 끌려다니지 마시고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살한다고 협박하는 거,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협박의 방법입니다.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때린 것은 사랑의 매야, 뭐 이딴 드립을 치면서 싸대기를 때린다면, 또는 들고 있던 물컵으로 물을 뿌려버린다면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면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서 뭐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끊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아프다면 다 끊어줘요. 그 다음은 스킨십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할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래 있다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늦게 고소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범죄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본인이 해결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상황 말고도 조금 애매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이 행동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잘못 파악해서 생기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난제입니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피하려면은 오늘 손 좀 잡아도 돼? 오늘 어깨 동무 좀 해도 될까? 오늘 좀 호응 좀 해도 돼? 오늘 좀 뽀뽀 좀 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의사를 하나하나 다 물어야 되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으면은 자, 동의했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사인해. 자, 이거 녹음도 할게.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분위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깨지겠죠. 저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있으면 저는 여자친구와 4주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손만 잡아봤습니다. 아직까지 강제추행죄로 저를 고소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이 4년 동안 손잡은 것은 문제가 없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개월 뒤 4주년에 한번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허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저처럼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신다면 일단 저지르고 보자,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4주년 날 허그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게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 너 카톡 줘봐. 너 누구랑 통화했어? 누구랑 얘기했어? 이 새끼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라는 것부터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년간 한 해 평균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망하신 분들은 과연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분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에 지체 없이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친, 여친 또는 썸남, 썸녀에게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씨앗이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트시고 같이 보시고 구독도 하시면서 좋아요도 누르시면서 저처럼 건강하고 마법이 함께하는 그런 연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맞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